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기업 주가 한 번씩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상승과 눌림목을 반복하면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슈에 앞서서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합작법인 즉 JV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현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2차전지 관련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민국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400명이 넘는다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잡혀갔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비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국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제대로 된 비자는 맞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상당히 이제 자존심 상당히 많이 구기죠.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뭐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장을 많이 지어라 해놓고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비자가 아니라서 니네들은 보내야겠다. 그러면서도 비자는 잘 안 내줍니다. 비자는 잘 내주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된 비자가 아니라고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니네가 소수 몇 명이 와가지고, 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그럴 만한, 일단은 미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비싸는 거죠. 두 번째, 인건비가 비싸면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게 똑딱똑딱 잘 만들고 2차전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 다 가르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똑딱똑딱 빨리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능력이 좋고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가동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니네 사람들 와갖고 짓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강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게 생각하면 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러이러한 비자에 대한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비자를 제대로 안 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투자해가지고 니네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런데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뭐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이 만든 회사가 저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쇠사슬을 묶고 그랬단 말이야? 야 우리도 그러면 투자하는데 조금 고민해봐야겠는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발등 찍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비자 발급이라든지 아무튼 전반적으로 투자하는데 훨씬 더 우호적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비자도 잘 안 내주고 여러 가지 사사건건으로 계속 부딪히고 그랬는데 이제 전 세계로 다 봤다는 거죠. 이야, 트럼프가 역시 비자도 안 내주면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내는구나. 그러면 야 우리도 그러면 투자하는데 조금 좀 기다려봐야겠는데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겠다. 왜? 했다가 또 똑같이 또 추방당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존심 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지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설명드렸고요. 최근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8월 18일 나왔던 이슈네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전액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동아기업의 계열사인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친환경 자동차 탑재될 전해액의 공급사로서 최종 선정이 됐다. 고객 사명과 계약 규모, 공급 차종 등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비공개 처리됐다.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는 이번 계약으로서 친환경 자동차의 동력 구동 방식에 최적화된 전해 개발과 생산 역량을 입증했다. 순수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정체 속에 하이브리드차, 즉 HEV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즉 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인 EREV 등 친환경 자동차 전반으로 제품 공급 영역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될 전해액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돼 현재 있는 고객사의 공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테네시 생산 기지는 올해 초 완공된 이후 가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현지 배터리 및 완성차 기업과 도합 3,500억 원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동향에 따라서 신규 투자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품군 구성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점차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한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는 이번 공급 계약을 포함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ESS용 전해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정부의 ESS 구축 사업과 민간 투자 증가로 인해서 해당 시장의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전지는 생각하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3원계에서 최근에는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원계 위주의 전기차 배터리였다면은 현재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와 그리고 ESS 사업까지 현재 2차 전지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품,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 회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흘러갔네요.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다시 또 상승, N자형 상승 패턴의 눌림목에 위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대 상승하면서 9,520원에 정규시장을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 만원, 그 위에 11,500원, 12,500원, 14,000원까지 됐습니다. 1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000원, 그 밑에 8,500원, 8,200원, 7,800원, 7,000원까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9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6만 8천 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네요. 금투는 팔고 있지만 연기금을 사다가 현재는 관망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현재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의 현재 순 매도 기조가 멈추고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 전환된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연기금이 현재 순매수하다가 현재는 관망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다시 들어오는지 예의주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신이 오늘 만주 입질이 됐습니다. 사모펀드도 오늘 6천주 입질을 하는데 투신과 사모펀드 입질이 향후에도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는 1.3%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4,800원대 중소형제가 됐습니다. 최대주 지분이 현재 동아인터넷에서 현재 67%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에 9,600원대에서 올해 9,100원대 23년 대비 24년 좀 주춤했었죠. 하지만 영업이익 160원대 적자에서 160원대 흑자 전환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적자 지속 중인 상태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익 30억원대 흑자, 3분기 40억원대 흑자에서 4분기 때도 100억원대 흑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18억원 적자 전환, 2분기 때도 50억원 적자 전환 되면서 올해는 그렇게 실적이 썩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40%대, 유보율은 8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1.8% 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보다 조금 약하고요. EPS는 단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PS는 17,625이 됐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18,000원 계산하면 18,000원부터 36,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9,500원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동아기업 오늘 9,520원 정규시장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연들하고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만원대, 평균 매도단가 9,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GPOE, 부채비율 유보율은 현재 57.100원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합 재무 상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됐습니다. 모멘텀은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전액 공급 관련된 계약 체결했습니다. 동서 자회사 통해서 했죠. 친환경차 제품 공급 확대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는 50.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1.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 1차는 11,500원, 2차는 14,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8,200원과 7,000원 구간이 됐습니다. 자, 동아기업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이제 소재 화학사업 쪽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2차전 쪽에서도 85%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강화마루, 동아마루 만든 쪽에서 현재 16%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자재 사업으로 기존에 알려졌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2차전지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유상증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MDF 건자재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 이제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가 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전자재료, 제재목, 그리고 이제 패널렉, 그리고 전자재료 비금융 관련된 자회사,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기업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